오빠 오늘 고생 많이 했어. 우리 아빠가 말이 좀 많았지? 원래 술도 잘 안 드시는 분인데 내가 결혼할 남자친구 데려와서 마음이 많이 복잡하신가 봐. 나는 괜찮아. 아버님 술 많이 취하셨더라. 나야 원래 회사에서도 술 많이 마시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다행이고. 아빠가 섭섭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집 간다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 아까 오빠한테 이것저것 자꾸 물어보시길래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나 걱정했었는데 방금 전에 주무시러 들어가면서 상견례 날짜 잡으라 하시더라. 좋은 사람 같다고 시집가서 잘 살라고 하셨어. 진짜?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아버님 표정도 안 좋은 것 같고 술만 계속 드시길래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걱정했었거든.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다행이다. 그래, 우리 아빠는 허락하셨으니까 이제 오빠네 부모님 만나면 될 것 같아. 빨리 인사드리고 상견례 날짜부터 잡아야지. 안 그래도 방금 집에 오면서 엄마랑 전화통화 해봤는데 주말에 아무 때나 내려오래. 우리 집은 가는데 오래 걸리니까 고생한다고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준대. 자기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 이야기하라던데 뭐 먹고 싶어? 나는 진짜 아무거나 괜찮아. 내가 그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것 같아. 근데 오빠는 오늘 배달 음식 먹었는데 어머님께서 나만 맛있는 거 해주시면 좀 죄송하긴 하다. 우리 집에 엄마만 있었더라도. 괜찮아. 난 원래 사 먹는 음식을 더 좋아해. 우리 엄마 음식 다 잘하시거든. 자기도 너무 긴장하지 말고 주말에 드라이브 갔다가 우리 부모님 얼굴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말이 쉽지. 어머님, 아버님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우리 자기를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 살면서 본 사람들 중에 가장 너처럼 똑부러지는 사람 본 적도 없어. 내 생각도 그런데 어른들은 당연히 좋아하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바로 다음 주 주말에 내려갈까? 다음 주? 알겠어.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하겠다. 바로 전화해서 그렇게 말씀드릴게.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둘이 같이 내려간다고. 나 뭐 입고 가지? 아, 진짜 너무 떨려.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에 프로포즈를 받고 너무 기쁜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엄마가 집을 나가셨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연락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 제게 있어서 엄마라는 존재는 원래 없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완전 어릴 때는 엄마의 빈자리를 할머니가 많이 채워주셨고 아빠도 정말 엄마 없이 자라는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어요. 덕분에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친한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제가 엄마가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원래 제 사정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요즘 세상에 커다란 흠도 아니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그래도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남자친구와 함께 간단히 과일을 좀 사들고 내려갔었는데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해놓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준비해주신 음식 맛있게 먹고 제가 사간 과일까지 먹으면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첫인사로 성공적이란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에게 카톡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집에는 잘 들어갔니? 오늘 음식이 입에 맞았는지 모르겠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방금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지. 아까 상견례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서 우리는 아무 때나 괜찮아. 너가 아버지랑 이야기해서 날짜 정하면 우리가 올라가기로 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날짜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상견례 하는 날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뭐 밥 먹으려고 모이는 것도 아닌데.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 너희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그때는 뭐 해 먹었니? 저희는 회 먹었어요. 오빠가 회 좋아한다고 해서 모듬회 시켜서 같이 먹었죠. 집에서 너가 직접 요리 안 하고 사다가 먹은 거야.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였는데 음식은 조금 성의 있게 준비했어야지. 죄송해요. 약속을 평일에 잡다 보니까 제가 퇴근하고 음식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에 한번 다시 정식으로 초대해서 대접하겠습니다. 이럴 때 집에 엄마가 있어야 하는 건데. 사실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도 별다른 말은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이제 결혼할 관계니까 집안에서 사위 대접은 제대로 해주셔야지. 나중에 처갓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얻어 먹고 다닐까봐 걱정이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요리 잘하거든요. 옛날부터 제가 엄마 대신에 집안일 많이 했기 때문에 엄마 없어도 제가 다 알아서 우리 오빠 챙길게요. 그래, 너가 좀 신경을 더 써야지. 원래 사위 사랑은 장모가 하는 법이랬는데 나는 우리 아들이 엄마도 없는 집안에 장가간다고 할 줄은 몰랐다. 아, 네,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서운한 마음 안 드시게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너희 어머니는 진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부모 자식인데 너가 먼저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니? 지난 20년 넘도록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지냈어요. 이제 와서 다시 만나봤자 서로 좋을 게 없을 것 같고, 아빠한테도 죄송한 마음 들어서 엄마 찾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딸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죄송한데 엄마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가족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앞으로도 안 보고 살 생각이라서요. 그래, 너 생각이 그렇다는데 어쩔 수 없는 거지. 나는 그냥 결혼식 할 때 신부 측 한 자리가 비어있을 게 마음에 걸려서 아버지만 있는 집안에 자식 보내는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야. 너도 이해하지? 자꾸 아까부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엄마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머님께서 저희 집안에 아들 장가 보내기 불안하시면 혼사는 없던 일로 하셔도 됩니다.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나는 그냥 걱정되니까 하는 말인데 괜히 자격지심 부리는 거 아니야? 자격지심 같은 거 아니고요. 아까부터 어머님께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럼 귀하게 키운 내 아들이 엄마도 없는 집안에 장가 가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데도 간신히 참고 있는 거야. 너도 나중에 애 낳아보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린지 이해할걸? 아니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엄마가 없다고 불편하게 살았던 적도 없고 제가 불우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웬만한 집안보다 더 화목하게 잘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걱정되고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이번 혼사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할게요. 저도 이런 상황에서는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요. 누가 보면 내가 엄청 뭐라고 한 줄 알겠다.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가정교육이 진짜 중요한 거야. 이런 상황에서 티가 난다니까? 제가 오빠랑 2년 만나면서 가정교육에 대한 문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님을 보니까 가정교육 못 받은 사람이 어떤 건지 잘 알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오빠한테 저희 결혼 안 한다 말하고 그만할게요.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한마디를 안 지려고 하네. 너 그렇게 살면 너희 부모 욕먹이는 거야. 그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네요. 더 이상 답장 안 하겠습니다. 결국 혼사는 상견례도 못 해보고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너희 엄마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수 없다고 대답해줬어요. 어머님이랑 나눈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보냈더니 자기 엄마랑 엄청 싸운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그럴 줄 몰랐다며 인연 끊고 무시하고 살자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결혼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우리 현민이 좀 보러 갔다 올게. 아침에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송이랑 당신이랑 둘이 있어도 괜찮지? 또 저번에 보러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가? 당신 마음은 알겠지만 그냥 다음에 가고 이번 주에는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가자. 송이가 키즈카페 가고 싶어 했잖아. 키즈 카페는 당신 혼자서 데리고 가도 돼. 생각해봐. 우리 딸은 모든 걸 가졌지만 현민이는 엄마도 없이 크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해? 이렇게 가끔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부족한 엄마 자리를 채워줘야지. 그래도 아들 만나러 가는 건 좋은데 그럴 때마다 전 남편도 같이 만나잖아. 내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하거든. 뭐야,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그 자식이랑 어떻게 헤어졌는데 전 남편은 관심도 없고 나는 단지 현민이 보러 가는 거야. 눈에 아른거리고 너무 불쌍해서 잠도 안 오는데 어쩌겠어. 아니, 내가 의심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당신이 주말마다 전 남편 집을 찾아가니까 불편해서 그렇지. 전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가는 횟수라도 좀 줄일 수 없어?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러 간다던가. 그렇게 불편하면 당신이랑 송이랑 다 같이 가면 되겠네. 어차피 현민이 데리고 나와서 하루 종일 밖에서 놀아주니까 넷이 다 함께 놀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그건 좀 송이가 엄마한테 다른 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아. 현민이 입장에서도 지금 당신이 새 가족 꾸리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알겠어. 그럼 다음 주에는 꼭 송이랑 같이 주말 보내는 거다? 그래, 당연하지. 내 마음속에도 송이가 당연히 1등이야. 저는 5년 전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 만날 당시에 이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었고, 저는 이 사람이 아들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혼녀라는 사실은 제겐 전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때 신혼여행에서 아내가 눈물과 함께 모든 사실을 고백하더라고요. 이혼한 전 남편이 키우고 있는 우리 막진한 아들이 있다면서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이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결혼을 취소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아이가 우리 결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꽤 오랜 시간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아들을 보러 간다고 한 적도 없었고 가정에만 충실했으며, 얼마 후 우리 두 사람 사이의 결실인 딸이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딸이 태어난 뒤에 아내는 전 남편과의 아이를 더 많이 찾고 그리워하더라고요. 저희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아들은 엄마 없이 아빠랑 둘이 살고 있는 것을 많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제 아내가 주기적으로 전 남편과 접촉하는 것이 너무나도 거슬리더라고요. 이 문제로 부부싸움이 한번 시작되면 아내가 자기를 의심하지 말라며 울고불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저도 싸우기 싫어서 문제를 자꾸 피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중 지난 4월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보, 전 남편이 사고 났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한밤중에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마주오는 차에 치웠다는데 나도 방금 연락 받아서 잘 모르겠어. 우리 현민이는 이제 어쩌지? 일단 침착해. 아이는 걔네 할머니 쪽에서 책임져 주시겠지. 나 장례식장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자리를 지켜주는 게 예의겠지? 그냥 가서 적당히 있다가 와. 계속 그 자리를 당신이 지킬 필요는 없어. 하지만 우리 현민이가 너무 불쌍하잖아. 엄마도 옆에 없는데 이제 아빠까지. 아이 일은 안 됐다고 생각해. 그래도 우리 가족 일이 우선이야. 알겠어. 그럼 일단 오늘 저녁엔 장례식장에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 너무 오래 있지는 말고 눈치껏 집에 들어와. 알겠어. 그렇게 할게. 하지만 아내는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발인하는 날까지 장례식장을 지켰고, 그 일 때문에 작은 말다툼도 있었지만 어차피 이제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앞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내의 전 남편은 아내와 이혼한 뒤로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모의 족발집 일을 도우면서 살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주방일도 하고 종종 배달도 다니곤 했었는데 운 나쁘게 한밤중 배달을 하다가 차에 치워버렸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날 눈을 감고 말아버린 거죠. 아들은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라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랑으로 잘 키워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아들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 지금 몇 시인데 아직 집에 안 들어와? 송이가 엄마 기다리다가 먼저 잠들었어. 나 지금 현민이랑 같이 있어. 저녁만 먹이고 집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 들어갈게. 피곤하면 먼저 씻고 자. 아니, 지금 대체 며칠째야?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키워주시겠지. 당신이 맨날 그렇게 찾아가 봐야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들 뿐이야. 알긴 아는데 그래도 갑자기 부모가 없어졌는데 현민이 불쌍해서 어떡해. 얘가 어린 나이에 벌써 처리되는 걸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집에 데려다가 키울 것도 아닌데 그냥 적당히 하지? 우리 집에 있는 딸이나 그렇게 신경 써봐. 당신 요즘 송이랑 웃으면서 놀아준 적 있기나 해? 우리 집으로 데려가도 돼?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못 믿겠어. 엄마가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적당히 해. 우리 집에 현민이를 데려오겠다고? 안 될 거 뭐 있어? 이제 아이 친부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데려다가 키우자.
그 이야기는 내가 저번부터 안 된다고 했잖아. 나는 우리 가족은 송이까지 셋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당신은 어쩜 그렇게 냉정해? 얘는 어떻게 보면 내 피가 반 섞여 있는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그게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잖아. 당신 결혼할 때 분명히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어? 전 남편과 낳은 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영향 끼치는 일은 절대 안 하겠다고.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졌잖아. 얘는 이제 내가 아니면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든지 잘 돌봐줄 수 있어. 당신이 선 넘으면 나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알겠어. 일찍 들어갈게. 정신을 못 차리는 듯한 아내의 모습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그 뒤로도 호시탐탐 아들의 입양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럴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죠. 아내는 저한테 울면서 매달리기도 했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끝까지 저는 반대였어요. 그러는 와중에 아내는 결국 넘어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현민이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어린 나이에 할머니 손에서 크는 게 너무 불쌍해서 그래. 진짜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나는 송이 말고 다른 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울 생각 없다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포기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당신한테도 우리 송이한테도 나쁘지 않은 이야기니까. 또 뭔데 그래? 시덥잖은 소리 할 거면 아예 말을 꺼내지도 마. 그게 아니라 저번에 남편 사고 난 뒤로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 앞으로 된 보험금이랑 합의금 받은 게 있나 봐. 그게 전부 현민이 앞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고. 걔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부 현민이한테 다 돌려놨대. 그게 왜? 잘하셨네. 아이가 크면 그 돈으로 대학 공부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될 것 같은데? 그쪽 집안 어르신들이 일 처리를 잘하신 거지. 그러니까 말이야. 현민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면 그 돈도 같이 우리한테 들어올 거 아냐. 한두 푼도 아니고 3억이 넘는다던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애를 입양해서 키우자고. 아니, 애 키우면 어차피 돈 들어가니까 현민이 데려다가 우리가 키우면 아이는 엄마랑 살아서 좋고 우리는 돈 걱정 없어지니까 좋은 거지. 내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당신이 우리 딸 엄마니까 최대한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당신은 생각부터 글러먹었어. 나랑 이혼하고 아들을 데려다 키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딸 엄마라는 것이 무섭고 창피하다. 누가 하라면 못할 줄 알아? 나도 당신이랑 이러고 사느니 현민이랑 둘이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착한 척 위선 떨지 마. 어차피 아이도 키우면서 돈도 생기면 일석이조지. 너랑 진짜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렇게 아내는 저와 합의 이혼에 동의했고 그와 동시에 전 남편과의 아들에 대해서 친권을 주장하고 나섰더라고요. 이전부터 아들에 대해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 아내의 그런 모습이 오직 돈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와 우리 딸까지 버리고 본인의 아들을 택한 아내가 원망스럽습니다.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법정 싸움이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제 손을 완전 떠난 일이고 앞으로 더 이상 그 문제는 신경 쓰지 않고 불쌍한 제 딸한테 더 잘해줄 생각입니다. 뭐가 우선인 줄도 모르는 그런 여자와 지금까지 용케도 몇 년 동안 살았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너 출근했니? 몸은 좀 괜찮아? 네, 어제 잠을 잘 잤더니 오늘은 몸이 가벼워요. 아까 가게 문 열고 점심 한 타임 장사 끝냈어요. 홀몸도 아닌데 무리하면 어떡해? 직원들한테 맡기고 너는 그냥 집에서 쉬어. 가게 일은 사장이 나와 있어야 해요. 아무리 작은 카페라고 해도 관리할 것이 산더미처럼 많아서 제가 나와 있어야죠. 그러니까 굳이 그걸 너가 다 하려고 할 필요 있니? 이제 몇 달 뒤에 아이 태어나면 집에서 애 보느라 가게도 못 나갈 거 아니냐. 아니요, 조리원에 있는 2주만 쉴 거고 그 뒤에는 가게 다시 나와야 해요. 지금처럼 오픈부터 마감까지는 못하더라도 낮에 몇 시간이라도 나와야죠. 아니 2주 쉬고 그게 돼? 넉넉하게 한 1년은 쉬어야지.
그리고 아기는 어릴 때 엄마가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야. 너가 나와서 일하고 있으면 애는 누가 보라고?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는 친정엄마한테 부탁해야죠, 뭐. 다행히 엄마도 봐준다고 하셨어요. 그러지 말고 이참에 너는 집에서 쉬고 가게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어떠니? 믿을 만한 사람 찾는 게 어디 그렇게 쉬운가요? 저희 가게 몇 년씩 된 직원들한테도 가게 온전히 맡겨놓고 쉬기엔 불안해요. 직원들한테 가게 맡기면 망하는 거야.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그러니까요. 저도 불안해서 남한테는 가게 못 맡기겠어요. 제가 여길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었는데. 맞다. 그렇게 중요한 일은 남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야. 믿을 만한 사람은 원래 가족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어쩌겠어요. 제가 애 낳고 나서도 일찍 가게 나와야죠. 나한테 좋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 이참에 우리 경미한테 너네 가게 일 좀 가르치는 게 어떠냐? 아가씨한테요? 아가씨가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네 가게 보니까 이제 20살 넘은 어린 친구도 있던데 우리 딸도 조금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지. 아니, 아르바이트 정도로 가끔 나와서 한 번씩 일하는 건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가씨 용돈벌이도 할 겸. 그게 아니고 일을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너가 그 가게 물려주면 될 거 아니냐. 어차피 애 키우다 보면 장사를 어떻게 해? 네, 제 가게를요? 아니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앞날은 모르는 거야. 일단 가르쳐 놓으면 너가 쉴 때 가게 일도 대신 봐줄 수 있고 가족이니까 믿고 맡길 수도 있잖아. 아, 뭐 그렇긴 하죠. 어머님, 저 지금 손님 들어와서 일하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어차피 우리 딸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일 가르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제가 결혼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작은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체인점도 아니고 테이블도 고작 4개밖에 없는 동네 작은 카페지만 디저트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장사가 꽤 잘 되는 편이에요. 오전에 일찍 출근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디저트가 다 팔리면 그게 몇 시가 되었든 가게 문을 닫아요. 단체 주문이 있거나 손님이 몰려서 일찍 끝나는 날에는 오후 3시에 영업을 종료한 적도 있고 아무리 늦어도 6시 전까지는 물건 다 팔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장사가 잘 됐던 건 당연히 아니었고 저도 힘든 시간이 길게 있었죠. 조금씩 매출이 오르고 단골이 늘면서 지금 겨우 직원 2명 월급 주고 제 목도 가져갈 수 있어요. 주변에서는 제가 엄청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쓸어 담는 줄 아는데 사실 장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은 동네 구멍가게가 잘 되어봐야 벌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 가게를 호시탐탐 노리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임신하고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그 속내를 전혀 숨길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너 예정일이 언제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 오늘도 가게 출근했다면서? 너 진짜 그러다가 큰일 나.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아서 괜찮아요. 그리고 너무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몸이 더 힘든 것 같아서 운동 삼아 조금 움직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진작에 우리 딸한테 일 좀 가르쳐 놓으라니까. 너가 애 낳으러 갔을 때 가게 문 안 닫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 지금이라도 빨리 가르쳐봐.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 직원들한테도 한 달 휴가 주기로 했고 이참에 가게 문 닫는 동안 내부 리모델링도 좀 하려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쉬지도 못하고 장사만 했더니 가게도 저도 너무 낡은 것 같아요. 이참에 쉬어가면서 내부 수리를 싹 다 하려고요. 그래? 그렇다면 야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내가 말한 것도 한번 생각 좀 해봐. 너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일만 하면서 살 거야? 돈도 벌 만큼 벌어놨으면 애 낳고 집에서 쉬면서 살아. 제가 돈을 벌긴 뭘 벌었다고 그러세요. 이 나이에 애 낳았다고 집에서 쉬면 생활비는 누가 거저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이 벌어오잖아. 어차피 너희들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벌어놓은 돈도 많이 있을 텐데 내 아들이 버는 돈으로 편하게 집에서 애나 키우면서 놀고 먹으면 되잖냐. 어머님 죄송한데 저는 그럴 생각도 전혀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일할 거예요.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니? 너 한번 솔직히 말해봐라.
내 딸한테 가게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어머님이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솔직히 다 말씀드려 볼게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 너무 불편해요. 뭐야, 나는 너가 걱정되니까 하는 얘긴데. 왜 사람 말을 불편하게 생각해? 솔직히 남편 버는 돈으로 아이 태어나면 세 식구 못 먹고 살아요. 300만 원 벌까 말까 하는데 요즘 아이 학원비가 얼만지 아세요? 집 대출금도 많이 남았고 이 와중에 남편이 작년에 차까지 바꾸는 바람에 한 달에 할부금도 60만 원씩 나가잖아요. 남편 월급이 얼마가 되던 간에 여자가 집에서 살림하기 나름인 거야. 200을 벌어오면 200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고 300을 벌어오면 300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야겠니? 제가 무슨 돈을 쓰고 다닌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저는 매일 가게 출근해서 빵 만드는 거 말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펑펑 돈 쓰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던 건 어머님 아들 딸들이죠. 저희 남편 결혼할 때 돈 모아둔 거 하나도 없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결국 지금 사는 집도 제 돈으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집도 샀고 돈도 벌 만큼 벌었잖니? 이제는 네 신우한테 양보 좀 하라는 건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어? 양보할 게 따로 있지. 아가씨가 대체 뭘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제가 가게를 물려주고 말고 하겠어요? 지금도 가게 팔라고 돈 싸들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1억 준다고 해도 안 팔았는데 저보고 공짜로 내놓으라고요? 아니, 누가 공짜로 달래? 너가 잘 가르쳐주면 걔도 열심히 돈 벌어서 너한테 보답을 하겠지. 1억은 좀 그렇고 한 달에 로열티로 100만 원씩 너한테 줄게. 아니요, 됐어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가씨 이런 일 못해요. 끈기도 없고 누가 뭐라 그러면 바로 싸우잖아요. 장사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뭐야? 너도 하는데 우리 딸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럼 괜히 열심히 하는 저한테 가게 넘기라 마라 하지 마시고 어머님이 돈 투자해서 아가씨 가게 하나 차려주세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됐다 됐어.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였는데. 이제 일하다 쓰러졌다 해도 신경 안 쓸 테니까 너 맘대로 해라. 우리 신우나이가 올해 30인데 아직도 시아버지한테 용돈 받고 살아요. 멀쩡한 대학도 나왔고 허우대도 멀쩡하지만 어디 출근만 하면 석 달을 못 가고 울면서 그만두더라고요. 남이 뭐라고 잘못한 걸 지적하면 절대 그냥 받아들이는 법이 없이 말대답하고 싸우다가 권고사직 당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근데 왜 그런 인간을 제 가게로 보내서 일을 가르치라 하고 가게를 물려주라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놀고 먹는 자기 딸 가게 차려주고 싶으면 본인들 돈으로 차려주면 될 텐데 누가 봐도 망할 게 뻔하니까 본인들 돈은 아까운가 봐요. 앞으로 헛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시댁 인간들이랑 담 쌓고 살아야겠네요.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퇴근하는 길에 포장해서 사가지고 갈 테니까 힘들게 저녁 준비하지 말고 푹 쉬고 있어. 당신 홀몸도 아닌데 괜히 무리하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 정도는 아니니까 괜히 호들갑 떨지 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도 집안일 정도 하면서 몸을 움직여주는 게 아이한테 더 좋다고 했어. 그래도 저녁밥 하지 말라는 소리는 솔깃한데? 그럼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매운 닭발에 소주 한 잔 마실까? 당신 임산부가 술을 마시려고 하면 어떡해. 농담이지. 소주는 당신 혼자 마시고 나는 사이다나 먹을게. 퇴근하는 길에 우리 연애할 때 자주 다니던 단골집 어딘지 알지? 닭발이랑 주먹밥이랑 같이 포장해와. 계란찜도 꼭 잊지 말고. 알겠어. 내가 거기로 당신 심부름을 하루 이틀 다니나? 주문하신 대로 포장해서 배달해 드릴게요. 그래, 뱃속에 있는 새싹이도 아빠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퇴근하면 딴 곳으로 새지 말고 바로 집으로 들어오도록 해. 요즘 회사에서는 별일 없지? 우리 회사는 뭐 매일 똑같지. 그런데 당신 그만두고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 말이야. 조금 당돌하다고 해야 하나? 똑부러진다고 해야 하나? 요즘 젊은 아가씨들 다 그렇지 뭐. 당신도 괜히 꼰대처럼 잔소리하고 그러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놔두면 자기 할 일 알아서 하더라고. 잔소리하고 그럼 별로 안 좋아해. 뭐, 내가 잔소리 할 건 아닌데. 그래도 나이 훨씬 많은 부장님들이나 차장님들한테도 막 대들고 하고 싶은 말 참지 않고 다 하고 그러더라고. 오히려 회사의 윗분들은 괜히 귀찮은 일 생길 것 같으니까 더 조심하는 분위기야. 그래, 괜히 얽혀서 좋을 거 없어. 괜히 쓸데없는 농담도 걸지 말고 회사 출근했으면 일이나 하라 그래.
그런 애들 가만 놔두면 제 풀에 지쳐서 그만두더라고. 알겠어. 아무튼 이따 퇴근할 때 닭발 사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저는 올해로 결혼 2년차, 아직도 한참 달달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올해 초 아이가 생기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행복한데 이런 저의 일상을 깨트린 건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 여직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맡아서 하던 업무가 있었는데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 뽑은 20대 중반의 여직원이었죠. 사실 충분히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고 나중에 복직해서 같은 일을 맡아서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아이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않고 제가 키우고 싶었거든요. 너무 장시간 회사를 비우고 제 자리를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에 퇴사를 선택했었고 금방 사람을 새로 뽑아서 제 업무를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인수인계를 할 때부터 기가 좀 세 보이고 보통은 아니구나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회사 여기저기에서 그 아가씨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중에 제 남편은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사람이 워낙 착하고 순둥한 인상이다 보니 그 여자가 아주 잡아먹으려고 들더라고요. 여보, 이거 한번 봐줘. 내가 보기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여자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지? 뭔데 대체? 당신이 먼저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이 한번 보고 판단해줘. 남편은 그 여자와 나눈 대화를 캡처해서 제게 보냈고 누가 보더라도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상대가 저라는 것도 제가 아이가 생겨서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여자로서 꼬리를 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과장님 지금 어디 있어요? 아, 장미씨. 저는 거래처 외근 나와 있죠.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아니요, 제가 과장님한테 무슨 일이 생겨야만 연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2시간 넘도록 자리에서 안 보이시길래 어디 가셨나 궁금해서 그랬죠? 그럼 언제쯤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글쎄요. 업체 미팅 끝나면 퇴근 시간 지날 것 같은데 어차피 오늘 시간도 늦었고 이따가 퇴근 시간 되면 장미씨 알아서 먼저 퇴근하세요. 싫어요. 과장님 사무실 오시면 얼굴 보고 퇴근할래요. 네,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저번에 보니까 과장님 차가 좋아 보이던데 퇴근하시는 길에 우리 집 근처까지 태워다 주시면 안 되나요? 저 혼자서 자취하면서 사는데 버스에서 내리면 밤길이 좀 무섭거든요. 제가 태워드리는 건 좀 곤란하고 요즘 해가 길어서 그렇게 어둡지는 않을 거예요. 늦지 않게 빨리 버스 타고 일찍 들어가세요. 지금 제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상하시기도 하셔라. 그럼 오늘은 저 먼저 들어갈 테니까 다음에 외근 안 나가시는 날에는 한번 집까지 태워주세요.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남편이 제게 보여주는 대화 내용은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질 않더라고요. 첫인상부터 당돌한 아가씨인 건 알았지만 유부남에 임신한 아내까지 있는 사람에게 어쩜 이렇게 대놓고 꼬리를 흔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회사 내에서 바람을 피울 만큼 간땡이가 부어있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의지력이 조금만 약한 사람이라면 20대 중반의 젊은 아가씨의 유혹에 홀딱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요 맹랑한 아가씨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 아가씨가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신주임님, 오랜만이에요. 아, 맞다. 이젠 회사 그만두셨으니 주임이 아닌가? 아, 네. 오랜만이네요. 강미 씨가 저한테 무슨 볼일로 연락을 다 하셨어요? 업무 처리하시다가 모르는 거라도 있나요? 아니요. 뭐 이런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하는 일이 어려울 게 있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공 과장님 때문에 연락드린 거예요. 제 남편이 장미 씨한테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남편이 그럴 사람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수라기보다는 좀 사고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 과장님이 원래 좀 젠틀하시고 모든 여직원들한테 매너 있게 잘해주시잖아요. 그런데요? 제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 것 같긴 한데 과장님이랑 제 사이에 요즘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아서요. 신주임님 임신 중이라서 이러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과장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요즘 보통이 아니거든요. 저는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통 모르겠네요. 제 남편이 먼저 추파를 던졌다고요? 아니면 장미 씨가 제 남편한테 관심이 있어서 이러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신주임님은 임신 중이시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그 사이에 제가 과장님이랑 살짝 연애를 해봐도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죠. 참 눈치가 없으시네요. 몇 달 뒤면 애 아빠 될 남자랑 지금 연애를 하시겠다고요? 제 남편도 장미 씨 이야기에 동의한 상황인가요? 과장님은 어차피 제 말 한마디면 넘어가기 직전이라서요. 저도 같은 여자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좀 비겁하긴 하지만 과장님이랑 몇 달만 연애하다가 주인님이 아이 낳으면 그때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드릴게요. 내가 볼 때는 장미 씨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내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없던 일로 해요. 나 진짜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니까 이쯤에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과장님도 남잔데 젊고 예쁜 제가 꼬시면 넘어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너무 과장님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현실이 이런 걸 어쩌겠어요? 제가 양심이 있어서 남의 가정 파탄내고 싶진 않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진짜? 귀엽다 해주니까 끝을 모르고 기어오르네. 너가 내 남편한테 꼬리치고 있던 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 진짜 크게 망신 당하기 전에 이쯤에서 회사 그만두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회사를 그만두라 말아 명령질이야. 그리고 나이 먹었으면 주제를 알아야지. 과장님이 당신보다 나를 더 좋아할 텐데 자괴감 들지 않아? 이봐요 백장미 씨. 당신이 진짜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내 남편 공 과장은 절대 회사 내에서 바람을 피울 수가 없어. 너가 냄새나는 궁둥이 흔들면서 내 남편한테 꼬리칠 때도 그거 가장 먼저 나한테 보고한 사람이 바로 공 과장이야.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장담하는데? 퇴사한 주제에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네.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마 뭐라도 되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를 하고 있겠지? 너네 회사 사장 이름이 뭔지는 아니? 사장님? 신춘호 아냐? 그래? 잘 알고 있네. 우리 아빠 이름도 신춘호야. 그리고 부장님이 신춘매 맞지? 이상하게도 우리 작은아빠 이름도 신춘매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뭐야? 이게 다 당신네들 집안이었어. 그래. 더 이상 망신 떨기 싫으면 내일 출근하는 대로 공 과장한테 사표 제출하고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 동네방네 개망신 당하고 나한테 고소당하기 전에 알아서 꺼져. 돈 많으면 어디 한번 사랑해 불장난인지 뭔지 계속 해보던가? 내 남편 공 과장은 그 회사에서 바람 피울 정도로 멍청한 사람은 아닐걸? 내일 바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했어. 밖에도 좋은 회사 많잖아. 아 참, 이 근방에 있는 회사들은 전부 우리 아빠 친구들이라서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네.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골칫거리였던 여직원이 오늘 드디어 사표를 냈다고 속이 홀가분하다며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거 잘 됐다고 앞으로는 사람 뽑을 때 어리고 이쁘다고 무작정 뽑지 말고 잘 가려서 뽑으라 이야기해줬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 부장님이 뽑았다면서 이게 다 작은 아빠 책임이라네요. 아무튼 작은 소동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정말 요즘 젊은 아가씨들 당돌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만 회사 사람들 다 아는 유부남에게 작업이 들어올 줄은 몰랐네요.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만약 제 남편이 유혹에 넘어가서 두 사람이 몰래 사내 연애를 했었다면 그것도 정말 볼만했었겠네요. 온 회사 내부에 우리 집안 식구들 눈이 달려있는데 정말 웃기는 일이 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절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 믿고 있어요. 오히려 그 아가씨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젊고 예쁜 나이에 왜 애 있는 유부남을 만나려고 했는지 뭐가 아쉬워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번 크게 혼나봤으니 앞으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